활짝 켜진 목소리 여긴 남기웅의 시간 하루를 다 털어내고 물 위에 몸을 띄우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볼게 심야수영 깊은 얘기 물결처럼 흘러가는 고민들 천천히 같이 떠 있어줄게 여긴 남기웅의 수영장. 안녕하세요, 남기웅입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지금은 5월 5일 화요일 오후 8시 5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일은 노동절이었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가를 쓰면 약 5일 정도의 연휴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죠. 네, 시간이었죠. 3월과 4월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4월은 없었고 5월은 모처럼 이렇게 좀 5일 정도의 연휴가 다가왔네요. 네, 저도 좀 쉬었습니다. 금요일날 차가 많이 막혔다는 뉴스를 봤어요. 홍천까지 3시간? 두세 시간 그렇게 걸렸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제가 대충 봐서 정확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까지도 8시간인가 걸렸다고 하고 다들 이제 국내로 많이 가셨던 것 같네요. 이렇게 연휴를 하면 보통 이제 운동을 쭉 쉬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시 돌아오면 수영을 할 때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일적으로 말고 수영에서는 마치 젤리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연휴를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보통 추석이나 설날에 좀 쉬는데 그때 한 이틀이나 3일을 쉬고 오면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일단은 비슷한 사이클로 훈련을 해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었고 조금만 해도 빨리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광배근에 이제 살이 좀 터요. 근육이 이제 펌핑이 되고 좀 쓸리거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광배근이 좀 트면서 제가 봤을 땐 펌핑이 되면서 그 이제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살이 약간 연약하다 보니까 트는 것 같으세요. 그게 상당히 따가웠다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이제 수영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그랬으니까 이 광배근의 사용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수영하시면서 광배근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광배근이 뻐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의외로 좀 신기했는데 그 광배근을 잘 써야 수영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선수 때 연휴를 이렇게 즐기고 오면 코치님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한테는 휴식 시간을 주면 안 된다. 휴식 시간 주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앓는 소리나 내고 운동 못 따라 하니까 너네한테는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약간 답답했을 것 같네요. 푹 쉬다 와놓고 훈련 못 따라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코치 입장에서는 얘네 보내면 안 되겠다 얘네. 물론 이제 본인도 쉬어야겠지만 열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 한국인들도 많이 아시는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공휴일에 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쉴 때 하면 그게 일수로 계산하면 한 약 20며칠 앞서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훈련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에 그 강도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안 들어서 한 2, 3년을 쉬지 않고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와 관련된 거는 박보범 코치도 뭐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 인터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훈련팀이 있으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선수도 그만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선수 시절에는 본인만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누군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훈련 연습량도 코치가 짜야 되고, 그리고 수영장도 어쨌든 뭔가 빌려주거나 치워야 하고, 뭐 쉬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죠. 깔끔하게 쓴다는 약 전제하에 선수들은 보통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쓰니까.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뭐 지인들이 희생을 해줘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저희 코치님이 연휴를 즐기고 오면 항상 100짜리 20개 1분 20초 사이클을 시켰어요. 자유형으로. 정말 빠르게 할 때는 뭐 1분 10초 사이클로도 돌았었는데, 와, 그때 그렇게 쉬고 오면 1분 20초 사이클로 한 6개만 해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서. 숨 차는 것도 숨 차는 건데, 근육이 이제 완전히 뭔가 회복 시기로 들어가서 궤도로 못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절제하지 않고 먹었던 뭐 음식이나, 그러니까 짜고 달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근육에 수분이 많이 모이고, 그 모인 게 펌핑감으로 보통 들어오는데 근육층에 이제 수분이 있으면서 펌핑을 되게 하게 만드는데 그게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라도 뛰고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달리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뛰지 않았고, 그리고 근육 자체가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좀 쉬면 그 피부가 상처가 나서 덧난 게 메꿔지듯이 좀 세포 배열이 약간 엉키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요즘 좀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사랑니를 뽑고 나서 발음이 좀 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복 사랑니인데 치과 의사가 이게 약간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발음이 좀 새거나 약간 뭐 음식을 못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요즘 발음이 안 그래도 유독 더 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발음이 그닥 좋지도 않은데 요즘 그런 거 좀 많이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니 빼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제 글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에세이 제목은 들어보셨죠? 달리기가 요즘 유행인데 저도 유행이 되기 전에 계속 뛰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고 하면 들었든 안 들었든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으실 거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딱 읽으면서 공감되는 구절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각서를 하고 한번 부분적으로 읽어볼게요.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에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확실히 추운 날에는 어느 정도 추위에 대해 생각한다. 더운 날에는 어느 정도 더위에 대해 생각한다. 슬플 때는 어느 정도 슬픔에 대해 생각한다. 즐거울 때는 어느 정도 즐거움에 대해 생각한다. 앞에서도 썼듯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서없이 떠올릴 때도 있다.
때때로 그런 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소설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또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일단 이 정도 구절인데요. 1장에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들 수영이 좋은 이유를 제가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수영을 되게 하실 때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 자체로 그런 분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여쭤봐요. 너무 신기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 수영장에 오면 수영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물속에서 물의 소리, 물의 느낌, 그리고 약간의 자유로움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현의 단어만 좀 다르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하다. 수영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공백, 여기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공백을 얻기 위해서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와 되게 유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돌이켜봤죠. 수영을 하면서 공백을 얻는다는 자유롭게 수영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는 공백을 얻는다는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한 2-3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지금 몇 초지? 자세가 맞고 있나? 페이스가 맞나? 이 훈련 다음에는 어떤 페이스로 올려야 될까? 대회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느려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개라도 더 이겨내야 된다. 몇 초 페이스에 몇 초 정도면 어느 정도가 나오고 계속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수의 레벨에서는 공백을 얻으면서 하는 건 대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몰입이 돼서 대회 때 해야 하거든요. 대회 때는 그런 식으로 몇 초 페이스지 정도까지는 짧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무슨 생각을 정확히 하면서 하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기록이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회에 몰입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잘한 대회들을 돌이켜보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장면만 스치듯이 기억이 나요. 여기서 느려지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약간 만트라처럼 그 주문처럼 약간 외우면서 끝까지 터치를 하는 경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잘했을 때는 올려야 돼. 빨리 해야 돼. 늦추면 안 돼. 이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못한 대회를 다 돌이켜보면 은퇴 전에도 그렇고 자세가 지금 좋나? 페이스가 왜 이렇지? 막 이런 거. 왜 옆 사람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회 때는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영 장거리를 할 때는 공백을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0짜리 20개, 30개, 100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가버리면 공백을 얻어요. 노래도 부르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어제 봤던 영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후배는 자기가 유명 그 중계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걸로 땡땡땡 선수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혼자 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그런 식으로 장거리 훈련을 되게 잘했어요. 저병 선수였는데 국가대표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거리 훈련을 할 때 가끔씩 그런 포텐을 좀 터뜨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되게 특이한 친구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넓고 아득한 그릇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쵸. 수영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뛸 때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를 뛸 때도 무슨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촬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민,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달리고 있을 때라도 적어 놓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 무라카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름을 어디 병에다 담아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 같은 경우는 뛰면서 없애려고 하고, 네, 제가 수영을 가끔씩 이제 훈련팀에서나 아니면 이 6시 반에 아침에 회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훈련팀에서 할 때는 조금 훈련에 집중을 할 수 있고 6시 반에 할 때는 사람도 많고 제가 어쨌든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몰입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운동되는 느낌으로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팀에서 할 때는 그래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하는 자세나 페이스나 그 정도 생각. 네. 이게 전문 영역으로 가면 공백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마라토너들도 이번에 2시간 벽이 깨진 거 보셨나요? 그 선수들도 머릿속에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남들은 이제 마라톤을 뛰면서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전문 영역으로 가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질 거다. 계속 머릿속에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예,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자꾸 영법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정말 생각 안 하면서 뺑뺑뺑 도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게 수영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요즘에 나오는 수중 이어폰까지 쓰면 더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이 팟캐스트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깨알 홍보를 좀 해보고. 다들 책 읽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안 그래도 책을 좀 제가 읽잖아요. 제가 쓴 글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다도곡으로 상도 받아보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데 TV 성과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 빼가셨어요. 책 읽으라고 공부하거나. 네. 근데 진짜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저 재밌기도 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책을 계속 취미처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마니악하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영화에서 줄 수 없는 그 상상에 대한 영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 표현에 대한 영역이 조금 더 책이 더 있어서 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 종류를 읽냐고 하면 저는 경영 쪽, 철학 쪽 다 읽는 것 같아요.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런 식, 심리학, 그 다음에 인문학 등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다독을 하는데, 책을 예전에 선수 때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걸로 자기 스스로를 좀 위안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읽으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예전에 김동현 선수, UFC 김동현 선수도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다는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많이 읽었고 어느 순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읽어보면 뭐 절제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인내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뭐 성공한 게 자기 소위 말한 자기 쪼대로 했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절제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안 읽기 시작했는데 철학책의 명상록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베이스가 이 고전서적부터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자기 언어대로 한 게 지금의 자기 개발서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회 시즌이니까 대회 시즌에 맞게 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시안 게임이랑 동아시안 게임을 뛰면서 그때 밤 9시에 대회를 뛰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밤 9시, 8시? 네, 그렇게 밤늦게 뛰는 경험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사실 대회는 보통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간도 그래서 2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에 레인을 빌릴 수 있어서 2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승전이 보통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전국체전은 4시였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4시인가에 시작을 하고 어쨌든 한 2시간 하고 끝내는 그렇게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해외 시간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국내 리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해외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퍼포먼스가 100% 안 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몇 번 뛴 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국 선수들은 밤늦게 훈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7시, 8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시안 게임을 예로 드릴게요. 아시안 게임 때 오전에 예선을 뛰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밤에 이제 결승이나 준결승을 하는데 오전에 하고 나서 거의 10시간, 12시간에 가깝게 쉬고 대회를 뛰면 그나마 좀 회복도 되고 많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죠, 중간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으로 향해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선 경기가 있으면 예선을 하고 와서 점심을 먹고 충분히 쉬다가 3, 4시쯤에 수영장을 와서 몸을 풀고 다시 뭐 저녁을 먹거나 하는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사실 좀 늦는 게 힘들긴 했는데 빨리 끝나도 뭐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니까 숙소로 오면 11시 정도가 됐었어요. 10시 반, 11시.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뭐 퍼포먼스적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승을 끝나고 그 다음 아침이 힘들 뿐이지 이 하나 대회에 집중하기 위한 걸로는 장점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7시, 8시에 수영장을 이제 선수들이 쓰려고 하면 못 쓰겠죠, 당연히. 지금 안 그래도 생활체육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누가 그렇게 선수들은 한 레인에 몇 명 안 들어가는데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팔 부딪혀가면서 막 몸 부대껴가면서 하는데 선수들 4-5명 들어가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부산에서는 당시에는 이해를 해주신 건지 강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4시인가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일찍 끝나진 않았고요. 한 6시, 7시에 끝나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큰 대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국내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대회만 가더라도 좀 해외에 맞춰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계속 좋은 선수를 배출해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뛴다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남들 가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코치가 이제 못 가게 했고, 중학교 때는 뭐 그게 이제 당연한 것 같아서 안 가게 됐고, 다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안 갔고, 그래서 추억이 좀 없어요. 가끔씩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 막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약간 그럴 때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막 우리 수학여행 가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뭐 어떤 데를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잖아 이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조용히 있어요. 근데 지금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코치나 아니면 본인 자녀분들이 선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요즘 학부모님들은 다 보내주시는 것 같던데 저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인생의 수영이 다가 아닌데 그런 뭔가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가서 뭐 다치는 거는 뭐 운명이고, 보통 다칠 경우가 잘 없죠. 자기가 몸 관리 잘 하게 좀 교육을 해놓으면 다치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까지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학창 시절에 너무 없다, 그런 경험이. 수학여행, 뭐 스키장 이런 것도 안 가보고, 일단 스키는 너무 위험하니까. 네. 체육 시간에도 사실 알아서 조심하는 편이었죠. 귀찮기도 했지만, 뭐, 훈련을 생각하면 몸을 쓰는 게 좀 두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중학교 때. 그래서 체육 시간에 아니면 뭐, 점심 시간에 축구를 한다거나, 뭐 공놀이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오히려 웃긴 게 이제 대표팀에 들어가서 선수촌 안에서 풋살을 했던 게 진짜 웃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다른 스포츠는 잘 못하고 젬병이다. 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직접 노래 부르냐, 오프닝 곡.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잘 부르지 못하고요. AI가 불러준 노래입니다. 네. AI가 참 노래 잘 부르죠. 제가 이런저런 노래 막 만드는데, 제 이 팟캐스트 말고 친구와 하는 팟캐스트에서도 오프닝 곡이 여자분이 부르는 걸로 AI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노래인데, 약간이 아니라 그건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 어쨌거나 제가 이걸 부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프롬프트를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까는 책 얘기를 했고, 다들 노래 들으시는 것도 좋아하시죠? 제가 이 팟캐스트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 저는 재즈랑 힙합, 그런 걸 좋아합니다. 보사노바, 블루스, 이런 쪽을 좋아하고, 뭐 대중음악은 가끔씩 듣고, 당연히 재즈랑 뭐 좋아하는 음악을 뽑으라면, 장르를 뽑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빠진 노래가 퓨전 재즈에 좀 빠져서, 원래는 뭐 전통 재즈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전통 재즈라고 하면 뭐 엘라 피츠제럴드, 찰리 파커, 프랭크 시나트라, 텔로니어스 몽크, 빌 에반스, 존 콜트레인,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까지, 뭐 그런 있잖아요. 뭐 쿨 재즈, 스윙 재즈, 뭐 비밥, 뭐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퓨전 재즈를 듣습니다. 퓨전 재즈에서도 알고리즘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불교 퓨전 재즈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신이 나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틀어놓고 일도 많이 하고, 뭐 틀어놓고 가끔씩 웨이트도 하는데, 어쨌든 재즈 좋아하시면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재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재즈를 추천할 정도로 이것도 전문적이진 않지만,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앨범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So What이라는 곡은 제가 심심할 때마다 듣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Kind of Blue라는
재즈를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을 들어보시면 재즈 되게 느낌 좋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조용한 노래를 들으시고 싶으시면 제 팟캐스트가 끝나고 나서 블루인 그린이라고 들어보십시오. 블루인 그린. 마일스 데이비스의 블루인 그린. 그걸 들으면 그 재즈바의 그 짙은 담배 연기 속에서 이 아티스트가 트럼펫을 연주하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네, 저는 요즘에 이런 노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운동도 이걸 들으면서 하고 있다라는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1시간씩 떠들려고 해도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제가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